이번 주는 10월 YTN 시청자위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YTN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10월 시청자위원회. 이번 회의에서는 취재윤리와 인권 보호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공익적 이유 없이 연예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노출시키는 언론 행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시청자위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10월 정기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의견 주시고 또 YTN이 분발할 수 있도록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조국 장관이 이제 지명이 된 다음에 모든 이슈들이 전부 다 조국 이슈로 수렴이 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뉴스에서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YTN이 나온 보도는 그렇게 좀 심도 있는 기사가 거의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가습기 살균제 이슈는 전혀 해결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해결된 것처럼 그리고 뭔가 가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의 이슈들인데 이게 조국 이슈로 그냥 묻힌 것이 저는 참으로 좀 뼈아픈 일이고 YTN조차도 사실 이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조국 이슈로 좀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실은 뉴스가 충분히 됐었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언론사들이 대변해서 뉴스를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 건너갔던 그런 부분들을 좀 돌이켜서라도 소급적으로 뉴스로 조금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SNS나 포털 뉴스 같은 것이 이제 상당히 그 독자층이 많고 클릭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취재 기자의 어떤 그 뭐 능력이라든가 그런 그 성적 아니면 공적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참 잘했다라는 그런 것이 평가가 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거기에 정해진 윤리라 강령이라든가 선정성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연예인들이 어떤 그 보도 관련해서 공인인가 공인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런 사고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보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그때는 모르겠으나 특별히 그런 적이 없을 때는 개인 사적인 영역에서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그 통해서 피의사실 공포죄가 이제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자료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아직까지 피의사실 공포죄 해가지고 명예훼손이나 인권 침해가 돼서 기소된 건수가 단 한 건이 없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근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취재 기관에서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어떤 피해사실 공포가 죄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보도해 왔다. 그리고 그 보도한 것 자체가 잘못인데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보도한 것 자체는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제재를 받고 법적인 제재를 받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시각에서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0월 15일 야간 뉴스나이트를 보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그때 패널 두 분이 이렇게 토론하는 내용이었는데 한쪽이 이제 김근식 교수였고 한쪽이 최영일 시사평론가가 나와서 두 분이 토론하는데 이 김근식 교수의 발언과 토론의 내용이 뉴스 평론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지나치고 조금 더 공격적이어서 제가 보기에 좀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을 보면서 보다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막 실검으로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좀 제가 좀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다행히 또 이 진행자가 앵커가 딱 중재를 개입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멘트를 정리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거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언제라도 이 진행자가 개입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뉴스에 대한 최근의 보도 방식을 보면 이 평양의 원정 경기를 갔다 온 사건이 좀 굉장히 큰 뉴스가 됐죠. 그래서 상황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그 사건 이후에 이 북한에 대한 아주 이 비호감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졌는데요. 근데 이 북한 뉴스 중에 또 하나가 중요한 뉴스가 이 북미 대화에 대한 전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좀 냉철하게 이 북미 대화에 대한 보도나 이런 뉴스는 좀 굉장히 좀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뉴스인데 이 종종 이 두 개의 뉴스가 붙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북미 대화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국제 뉴스를 다루다 보면 이 패턴이 이 한 나라의 뉴스를 두세 개 이렇게 나열하고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넘어가던 방식이길래 북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던데 북미 대화의 뉴스는 이제 조금 우리가 침착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YTN 윤리 강령 중 취재 보도 윤리는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을 포함할 때는 반드시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라든지 보도 기사는 취재원의 출처를 가능한 한 정확히 밝혀야 된다. 그런데 YTN 뉴스가 신뢰성과 공정 보도를 가치로 내세우면서도 때로는 그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관계자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 것이 눈에 띄어서 되도록이면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취재원의 신분에 불이익이 없는 한 취재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뉴스의 신뢰성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취재원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신원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대로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그 사람의 또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피해 사실 공표에 관해서 보면 이제 형법 126조에 검찰이나 경찰 수사 관계자가 기소 전에, 그러니까 공판 청구 전에 이 피의 사실을 공포하면 처벌을 받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기소 전에 피의 사실이 공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관심이 높아지고 학계에서도 그동안 사문화된 이 규정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권 보도의 그러니까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인권 감수성을 이제 모든 기자들 취재하는 사람들이 높이 갖고 있고 잃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보도를 하다 보면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들을 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인권 교육도 좀 필요하고 미성년 형사사건 피해자나 또 성폭행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직접적인 인터뷰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 역할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든지 외모 차별, 성희롱적인 것을 조장하는 그러한 표현도 역시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특히 재난사고 같은 걸 할 때도 이게 자칫 선정성으로 가거나 피해자의 오히려 굉장히 슬픈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보도가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보를 받지 못한 언론이라는 것은 참 슬픈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소셜 미디어 운용 지침이라든지 윤리 규정들을 조금 잘 만들어 주실 것을 한국 사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표가 나오지 않을 뉴스도 격렬한 내용의 뉴스가 많아서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겠구나. 가해자에 대한 보도를 해주시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되도록 그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취재해서 정보를 얻어서 보도해야 되는가? 언론사가 그동안 했던 선정적 보도가 그에 따른 앞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TV에 출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가. 정통 언론에서는 정통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하신 가수 설리 씨 관련 보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설리 씨가 돌아가신 이후에 언론의 연예인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 그리고 그 보도에 달리는 악플이 사회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보도 윤리 그리고 보도 대상의 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설리 씨가 돌아가신 당일과 그 이후에도 굉장히 인권 침해를 넘어서 고인 모독에 가까운 보도들이 YTN은 아니고요. 타 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과거 구설수를 괜히 이어붙인다거나 심지어는 과거 구설수가 됐던 사진을 이용한다거나 최근에는 물론 이게 이제 소방서 관계 기관의 문제로 드러났습니다만은 그걸 이용해서 자살 방식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찾아본 결과 YTN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제가 드러났던 보도는 제가 찾아보기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비단 돌아가셨을 때의 보도뿐만이 아니고 그간 언론이 연예인을 어떻게 소비했느냐, 공인을 어떻게 소비했느냐의 문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서 고인 설리 씨 생전의 보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인 10월 13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YTN 스타가 보도했던 보도 제목들을 일부 읽어드리면은 굉장히 민망한 내용들입니다. 다 구설수 관련된 것들이라서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최근에 구설수를 언론이 만들었던 그 부분들입니다. 연예인은 공인이니까 당연히 이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라고 해서 언론이 꼭 그렇게 소비해야 하느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또 다른 매체가 다 그렇게 한다고 YTN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설리 씨 이 사건으로 YTN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우 의원님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아이돌도 사람입니다. 인간이죠. 인권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상으로 그러니까는 마치 이제 스타가 됐고 그 스타는 그런 것을 감수를 해야 된다. 스타가 그런 것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인권 보호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외신들이 최근에 이제 보도 설리 씨의 사망 이후에 나온 보도들을 조금 전에 이봉우 의원님께서 국내 언론 보도를 많이 이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외신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는지를 몇 가지를 좀 전해드린다면은 AP통신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페미니스트적 목소리를 내는 몇 안 되는 여성 엔터테이너였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이 죽음에까지 내몰고 있었던 것은 익명의 남성들이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속옷을 입던가 말던가는 본인이 결정한다는 것을 끝까지 투쟁했던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화, 그러니까 연예인, 소위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청취자들의 그 문화적 위안을 주는 어떤 예술인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대상, 소위 말해서 장난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스타가 됐으니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K-팝의 뭐 세계적 어떤 그
한류, 열풍 이런 쪽으로만 봐왔지 이들이 어떻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는 사실 우리 모두가 시청자, 청취자 마찬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언론도 공범 혹은 적어도 방조자가 아니었는가 이런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종교 종단 대표들을 만나셔서 성소수자 관련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좀 심도 있게 YTN이 다뤘으면 어땠을까?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이틀 전에 주한 뉴질랜드 대사인 동성 부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만나셨고 그날 또 공교롭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평등 행진이 각계 소수자들이 모여서 청와대를 행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검색해 보면은 이런 행진이 있다라는 것을 YTN이 9월 30일 날 또 보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더 종합적으로 좀 편성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약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점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권의 측면에서 좀 더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가 단편적으로 다뤄질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확장해서 보면은 소파 규정에 따라서 주한 미군의 동성 부부 같은 경우에는 주둔군 지휘협정에서 어떻게 적용받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볼 만하죠. 왜냐하면 미8군 부사령관이 레즈비언이었고 그리고 그 최초의 장군을 단 레즈비언이고 부부가 같이 왔는데 어떻게 한국군과 동맹관계에서 부부 립세션이나 이런 데 어떻게 했는지도 종합적으로 취재해 보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 문제 또 취재 강령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뭐 요즘 그저 피의 사실 공포 관련해 가지고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제가 느끼는 것 좀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검찰에서 모 교수가 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네, 뭐 공개했네, 비공개했네, 사실은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취재원 당사자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인터뷰하겠다, 안 하겠다, 난 비공개로 하겠다, 공개로 하겠다라는 것을 언론사들이, 취재한 기자들이 지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프레스 섹션이 있어요. 피의자들이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한마디 하겠다고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 기자들이 뭐 YTN 기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게 룰도 안 지키고 익숙치 않아요. 사실은 YTN 기자나 어떤 이 기자들 단측에서 그런 룰들을 만들어서 프레스 섹션을 갖든지 해야지. 기자들이 우르르 쫓아가서 한 말씀만 해준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냥 자료 화면으로 보여주고 또 설사 거기서 어떤 취재원 대상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얘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든지 아니면 피의자가 또 불이익을 받든지 정제되지 못한 뉴스거리만 양산하고 있다. 좀 이러한 관행들은 좀 스스로, 언론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좀 걸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이, 뉴스를 보지 않는 사람은 바보다. 그러나 뉴스를 믿는 사람은 더욱더 바보다. 아마 요즘 우리 현실에 비추어 봐서 언론이 얼만큼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영상 윤리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모든 방송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CCTV를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모든 사람은 CCTV에 포착되는 순간 범인화됩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CCTV를 증거로 보여주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혹시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도 필요하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CCTV에 포착되는 순간 그 사람은 범인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빠져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윤리, 뭐 인권 문제 이런 이번에 최근에 벌어졌던 이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기록하고 기억하는 부서가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뭐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일인지 매번 이렇게 기록해서 서로 얼마만큼 공유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할 터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고요. 만약 없다면 어디에서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윤리 강령이나 이런 부분들의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뭐 예를 들면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수사 중심에 관행해서 공판 중심으로 옮겨간다든지 이런 선언 같은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제보자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일들 그런 점에서 윤리 장전 선언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내적으로도 한번 준비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건강한 조직일수록 오류 수정 능력도 더 활발하고 그게 또 진화하고 또 니드에 맞는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YTN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닌가. 아픈 지적 중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또 고민을 하고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혁신을 해나가고 바꿔나가고 해서 시청자 니드에 맞출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평범한 얘기 같지만 지금 소중한 얘기 같아서 그 마지막으로 시청자 위원님들 말씀 더 겸허하게 받겠다는 거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YTN 시청자위원회 10월 정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